작곡이나 미디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융합 콘텐츠 전공에 도움이 될까요? 엄청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영상이라는 게 그 음악이랑 이 사운드라는 게 절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마야 또 다른 프로그램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하는 친구들 좋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이 포트폴리오 같은 전형에서 유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전달해주면 좋습니다. 이미지 보드 실기에서 스토리적으로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 나온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마야 외에 사용하는 3D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블렌더나 맥스 등등.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마야고요. 블렌더나 맥스를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은 맞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블렌더가 아무래도 앞으로 3D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중심 툴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직까지는 블렌더가 개인 레벨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일반 교과에서 교수님들이 전달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작가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실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할 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뭐 직접 가르치진 않습니다. 다만 마야를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블렌더나 맥스 같은 걸로 옮겨 타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이폰 유저가 여기 갤럭시 폰 유저가 된다던가 하는 정도지 기본적인 원리랑 그 형태는 다 같기 때문에 마야 쪽을 먼저 배워두는 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취업처를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3D 애니메이션 감독을 희망할 시에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기획력, 연출력, 팀 리딩 능력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 콘텐츠 전공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진로와의 접점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아주 접점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3D를 배우거나 언리얼을 배우는 거는 제작 기술 혹은 개발 능력을 키우는 거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교육과정에서 아트라는 측면에서 연출력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연출력을 기르는 수업들이 다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고요. 기획력은 또 콘텐츠 기획이라는 교과목에서 충분히 역량을 기를 수 있고요. 팀 리딩 능력은 결국에는 2학년 때부터 좀 더 그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팀 리딩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합 콘텐츠 전공에 들어와서 3D 애니메이션 감독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3D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추얼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을 기획하거나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이 크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미래 시대에 더 맞는 감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은 게임 관련된 콘텐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할까요? 했는데요. 네, 제가 답변에서 썼는데요. 저희 융합 콘텐츠 스쿨은 어쨌든 이제 언리얼 엔진을 무조건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언리얼 엔진 중심에서 게임과 애니메이션 두 가지를 이제 희망하는 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캐릭터 IP 기반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가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콘텐츠 스쿨에서 만드는 어떤 이제 유니티 엔진 기반의 인디 게임을 만드는 거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게임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됐고요. 그냥 손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언리얼 엔진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멋진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융합 콘텐츠가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픽 게임즈 본사 협의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융합 콘텐츠 스쿨에 오시게 되면은 해당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게임 제작의 꿈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이 융합 콘텐츠 포폴 전형이나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영상의 기획 위주로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모션 그래픽이 포폴 전형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영상을 기획 쪽으로 가는 거면 컨텐츠 기획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영상 자체를 제출하는 거는 영상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이 잘 돼 있는 거라면 영상 유형으로 D형으로 제출해주면 좋고요. 기획적으로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면접 B형의 그 컨텐츠 기획으로 내주면 좋습니다. 유한 컨텐츠 스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있을까요? 했는데요. 아까 한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지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어떤 도전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스쿨에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융합 컨텐츠 스쿨에 입학하게 된다면 모션 캡처 장비를 마음대로 이용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신청해서 신청된 시간 속에서 잘 써야겠죠. 일단 모션 캡처 수업을 들었거나 충분히 모션 캡처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은 할 겁니다. 저희 스쿨에는 목회동이라는 동아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는 게임부터 영상물, 버추얼 등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수업들은 전부 전공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혹은 전공 선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나요? 네, 전공 선택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저희의 콘텐츠 기획, 그 다음에 아트에 대한 기초 클래스,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 기초 클래스 등은 전공 필수로 들어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역량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전공 선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진로를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게끔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이 지원해주면 좋겠고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니 생각나는 건 취업보다는 창업 위주라고 느껴지는데 실제 커리큘럼의 방향도 그런 쪽인가요? 그리고 졸업생 진로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했습니다. 아까 컨텐츠 기획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나면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배우게 되고요.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업이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창업을 하거나 혹은 내가 개발한 어떤 컨텐츠의 IP를 활용해서 정부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룹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등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창업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쪽은 창업 쪽은 여전히 소수라고 저는 지금은 솔직한 마인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쪽을 먼저 치고 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로 많이 진출할 수 있고 그런 데서는 큰 대기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경험들, 그다음에 다양한 역할들을 훨씬 더 젊은 이 나이대에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은 스타트업을 골라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컨텐츠 비즈니스 수업을 통해서 좀 익힐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두구 교수님, 그다음에 심재용 교수님, 임선혁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도 또 교수님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다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실기평가 시 완성도와 창의성 중 어떤 것의 비중이 더 큰가요? 저희는 이런 요목요목들을 비중을 나눠 놓지는 않고요. 결국 종합평가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뭐 중하냐 안 중하냐라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보면 좋고요. 창의성이라는 건 당연히 좋지만 창의성이 엄청 뛰어난데 작화력은 또 너무 떨어져. 혹은 작화력은 어마무시한데 창의성이 너무 떨어져. 이런 경우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융합 콘텐츠 스쿨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서 업계로 잘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는 경우에는 또 그런 요목당의 어떤 기준 비율 없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재학 중에서나 졸업 후에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다양한 글로벌 작업을 접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 당연히 졸업 후에는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또 컨텐츠 비즈니스나 우리 대학에 지금 우리 스쿨에 해외 업계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학이 글로벌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 앞으로 굉장히 중심 키워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학생들이 우리 대학도 찾아오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또 특별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혹은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랑 교류하면서 잘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콘텐츠 관련된 외주도 계약서나 쓰는 양식 같은 걸 배울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했던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이런 부분 다뤄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교수 소개에서 우리 스쿨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현장 중심의 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수님들과의 어떤 조언이나 또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또 그 수업을 듣기 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봐주면 좋습니다. 학생들과의 작품 활동에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조금 공식적이지 않거나 조금 우회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경우들 혹은 그 교과목, 그러니까 수업이랑은 별개의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 저희 스쿨은 공연 스쿨이라든지 뭐 패션 스쿨과의 협업 프로젝트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애니스쿨, 게임 스쿨이랑도 이게 그런 부분이 그 정식 교과목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원장님들 또 교수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하고 들어오면 좋습니다. 다만 1학년이나 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풀 내에서 조금 성장하고 여기서 먼저 탄탄하게 기본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류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청강 출신은 기업에서 무척 선호해서 미리 데려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학 콘텐츠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고 취업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융합이 왜 이제 다른 이제 스쿨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냐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 게 새로운 콘텐츠와 어떤 이제 새로운 도구에 대한 이제 그 숙련도를 저희가 다 가르쳐 가지고 콘텐츠를 학습시켜서 졸업생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시는 그런 이제 블래스트와 나 아니면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이제 큰 회사들도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입에서 취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력자들하고의 경쟁인데 사실 기존의 산업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툴을 사용하는 경력자들을 신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채용한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업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경력직을 채용을 하겠죠. 조금 돈을 더 주고라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 콘텐츠와 새로운 툴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사실 신입을 더 많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력직들은 오히려 하던 작업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존의 산업의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훈련하고 하는 기존의 스쿨과 다르게 이제 융합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만 되면은 웬만하면 다 채용해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그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엔터사 특성상 저희가 막 대놓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팀 작업이 많을까요? 소극적인 성격은 팀 작업이 힘들어서 내향적인 친구들은 학교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사이가 안 좋은데 팀원으로 만나면 과제물에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팀 작업이 많다기보다는, 중요한 그 프로젝트 수업은 팀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결국엔 사회에 나가면 모든 것들은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작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오히려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좋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거나 외향적인 친구들이 잘할 것 같지만 결국 팀 프로젝트라는 거는 외향, 내향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이가 좋거나 우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그 수업도 있다고 들었죠. 무언가를 제작할 때 그걸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가. 거기에는 소극적인 친구, 적극적인 친구를 나눠서 기획되고 계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성적으로 그 매니징을 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개인의 성격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협업과 기획,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능력들을 그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업,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수업도 따로 또 우리가 개설해서 아까
교수 소개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유선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또 탁월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기 때문에 뭐 오히려 소극적인 친구들이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친구들은 와서 그런 부분 교육받으면 훨씬 더 사회생활,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제 추가하자면,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을 어렵다, 뭐 사회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사회성을 개발하려고 하세요. 성격을 바꾸지 마세요. 성격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고, 회사 들어간다고 해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몰려서 동시에 같이 팀 작업을 하니까, 그거는 사회성이라는 그 스킬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성이란 뭔가에 더 집중해서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충분히 팀 작업,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융합스쿨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김도희 교수님 웹툰 디렉터를 하셨는데 여기서 배운 능력이 그런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잘 되나요? 웹툰 디렉터를 했던 부분,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컨텐츠라는 거는 결국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에서의 기술력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출 능력이 만약에 학습이 되면 다른 분야,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다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도희 교수님도 그런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셨지만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왔다고 애니메이션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어떤 무언가를 융합 컨텐츠라는 큰 개념에서 공부를 잘했고 능력이 키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툴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공부,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습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도 미디어 전시나 미디어 공연 기획할 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학생들이 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딩이라는 것이 좀 범위가 넓은데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의 경우에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뭐 이렇게 딱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미디어 전시나 이런 이제 로직을 전개할 때 쓰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콘텐츠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뭐 미디어 전시나 공연 기획할 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인덱스 있게 진짜 내가 게임 회사 게임 프로그래머, 언리얼 엔진 프로그래머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별도로 또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꼭 미디어 아티스트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3D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자신의 역량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은 이제 발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진짜 내가 좀 더 내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코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해당 수업을 들어서 역량을 넓혀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코딩 잘하는 친구를 섭외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두구 교수님이 이 언리얼 엔진 뭐 블루프린트라든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정말 자타공인 대한민국 탑 티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오셔서 수업 잘 들으면 다 쫓아갈 수 있고 해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융합 컨텐츠 입시에서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 중 선호하는 기법 있나요? 요거 아까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선호도라는 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채화가 좋고 불투명 수채화였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뭐 이런 논리도 없고요. 평가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건 훨씬 더 원론적인 겁니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이 잘 활용됐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아유, 뭐, 수채화니까 잘하네. 뭐, 불투명 수채화니까 별로네.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 전달하는데 얼마나 잘 활용되었느냐라는 것만 본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법과 요령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전달 능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 표현 능력이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컨텐츠 기획 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웹툰으로 기획서를 제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3D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웹툰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팀이 짜여졌고, 따로 지금 별개로 웹툰 기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접 해보면서 공부도 하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인프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조금 더 추가드리면, 기본적인 교육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지만, 말한 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또 학생 친구들이 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게 일정 측면에서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고 정해진 뭐 진로를 잘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중심에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전하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예민하게 보지 말고 와서 많은 교류, 적극적인 활동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를 하며 해외나 국내 회사에서 업무하신 교수님들 실무 경험을 많이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해외에서 경험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국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현장 중심의 교수님들이라서 국내 회사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의 내용에서든 교수님들과의 어떤 그 상담 또 교류 속에서 이런 얘기들은 다 전달되고요.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또 그 상담이나 다른 어떤 특강 혹은 프로그램 통해서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스쿨에 있는 전임 교수님들이 이런 경험이 너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이런 건 다 얻어갈 수 있다라고 또 쉽게 답변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시 설명회는 마쳐볼까 합니다.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